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식품위생학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챕터를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및 미생물,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 이렇게 두 챕터를 한 번에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품위생 및 미생물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먼저 자세히 알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정의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정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위생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시설부터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섭취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거친, 전체 과정 공정을 거친 식품의 안전성, 보존성 악화 방지를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꼭 외우시고 가겠습니다. 식품, 영양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가 먹는 식품의 질적 향상, 자, 좋게 먹게 하기 위한 그거를 도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보건의 향상 및 증진에 기대하며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꼭 외우시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아예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조금 좋겠죠. 자, 그리고 식품위생법 및 영업 허가 업종입니다. 식품위생법 구성은 식품위생법 법률이고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50인 이상의 단체, 1회 50인 이상의 단체에게 제공되는 것을 급식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 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 고시는 식품의약청 안전청장이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수출 시에는 수입업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허위포시, 과대광고의 범위도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품의약청 안전청장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제품 검사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인삼제품, 건강보조식품, 타르색소와 타르게 색소 제제, 그 다음에 보존유와 보존유 제제가 들어간 제품들이 주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조명시설입니다. 자, 우리 지금 조명시설이 많이 있죠. 주방에도 있고. 자, 어떤 부분은 조금 어두워야 되고 어떤 부분은 밝아야 되고 다 나눠 있습니다. 자, 미생물이 발생하는데 너무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게 되면은 잘 찾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는 밝은 조명을 써야 된다는 점 잊지 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석 및 객실은 30룩스 이상이고요. 유흥주점은 10룩스 이상이 됩니다. 요거는 꼭 이 이상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리장은 50룩스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촉광 조절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미러볼 같은 거를 설치하면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조리장이나 이런 데에는 약간 뭔가 조명이 다른 거에 의해서 감싸지거나 뭔가 반짝반짝한 거는 잘 구분할 수 없는 것들을 설치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신고 대상 영업입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자, 이게 대상 영업도 한번 체크할게요.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 판매업, 식품 냉동 판매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휴게 음식점 제조업, 일반 음식점 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과점을 보면은 제과점도 그냥 단순하게 휴게 음식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식품 제조 가공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음식점 영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카페나 이런 데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신고 대상 영업이 어떻게 되는지,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리사입니다. 조리사는 기술 자격을 얻은 후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 적객 영업자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는 꼭 조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자,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가 되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직접 운영하실 거면은 뭐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운영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리사 명칭은 조리사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조리사를 두어야 되는 영업은 집단급식소, 식품 접객업 중 보거조리 판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사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조리사 결격 사유입니다. 자,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유죠. 그래서 정신질환자, 전염병 환자, 마약 기타, 자, 마약 같은 기타 약물 중독자, 그 다음에 조리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뒤 취소 난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자,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1년 이내에 또 취업하거나 그거를 활용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리사 면허 취소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본 내용들을 보면 되겠죠. 거기에다가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자, 위반 사항으로는 식중독 중대사고 발생 시 1차는 업무 정지 2개월, 2차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면허 대여를 했을 때는 1차는 업무 정지 2개월, 2차는 업무 정지 3개월, 3차는 면허가 아예 취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육 불이행 시. 자,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렇게 어디 업장에서 식품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위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 불이행 시 1차는 업무 정지 1개월, 2차는 업무 정지 2개월, 3차는 업무 정지 3개월이고 마지막에 불이행 시 면허 취소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건강진단입니다. 자, 완전 포장된 식품 운반 판매자는 제외입니다. 그 외에 식품에 관여해서 포장하는 사람들도 이 건강진단을 꼭 받아야 됩니다. 건강진단은 1년에 2회 실시하고요. 수시 건강진단은 전염병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건강진단은 식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1년에 꼭 2번은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생교육이 있고요. 영업자, 식품위생관리,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입니다. 위생교육은 이제 영업자,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식품위생관리인,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은 이제 식품에 관한 위생교육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 대책, 식품의 품질관리, 보건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 시간은 신규 접객업 6시간, 그 다음에 식품위생관리인 12시간, 영업자 3년마다 4시간씩, 식품위생관리인 매년 4시간씩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처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허가 취소 및 당해 제품 폐기 제품입니다. 자, 요거는 꼭 폐기해야 되는 제품들이라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요. 영업허가 취소도 있습니다. 자,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거. 자, 그러진 않겠지만 조리를 하다 보면은 뭐 세제나 락스 같은 게 제품에 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꼭 폐기해야 되고 오븐 클리너 또는 뭐 청소용품 이런 화학적인 제품들이 제품에 묻지 않게끔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제품에 안 묻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자,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제조 판매. 자, 그리고 병역 등에 의해 판매 금지 위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기 써는 도마랑 생선 써는 도마를 채소 써는 도마까지 다 구분해서 따로따로 써야 되죠. 그래서 교차 오염을 막아서 절대 쓰지 않고 중복 오염이 안 되게끔 해서 만약에 중복 오염이 된다 하면은 바로 폐기 처분해서 그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영업허가 취소입니다.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했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는데 그냥 6개월 동안 운영을 안 했을 시에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하는. 자, 우리가 뭔가가 발생해서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 기간 중 운영을 해서 걸리면은 영업허가가 바로 취소된다라는 점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품목허가 취소입니다. 자, 제품마다 이게 품목 제조는 제품마다 품목 제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품을 보면 표기사항 뒤쪽에 뒷면 표기사항 보면 품목 제조 보고서, 품목 제조 번호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재고 허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미제조. 그러니까 해놓고 이거를 생산 안 했을 시에는 품목 허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조리사 없이 영업했을 때는. 그 다음에 1차 영업정지 30일.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하면 무조건 30일을 영업정지를 하게끔 됩니다. 요즘 이런 이슈들이 좀 많아서 항상 신분증 검사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중요합니다. 요거는 꼭 아예 그냥 딱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식품운반업 허가, 조리사 면허 취소 및 면허증 반납입니다. 자, 관할시정은 일반 음식점 영업 중 모범업소 지정입니다. 자, 중요한 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입니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 공전 작성, 식품 조사 처리업 허가, 식품 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자, 유전자재 조합식품 등 표시 중 표시 의무자,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식품운반 허가업, 조리사 면허 취소 및 면허증 반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이거는 꼭 외우세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습니다. 안전처장이 있고 안전처가 있고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거는 두 개 다 봐야 되는데 안전처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나라 식품위생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앙기구 시험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포장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모든 관련 규격을 정하는 기관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국립검역소, 시보건환경연구원, 시도지사, 국립수산물검사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및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입니다. 자, 정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설관리 기준을 정해야 하는 영업의 하나, 음식 또는 주류를 업소 안에서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음식 또는 주류를 업소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품접객업입니다. 자, 분류는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 음식만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주류를 판매할 거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야 되고 음식만 판매하면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며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 자, 노래를 부르려면 단란주점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주류를 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 이렇게 나뉘어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식품접객업소의 조리 판매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조리용 칼과 도마, 식기류, 미생물 규격은 살모넬라 음성, 대장균 음성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생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생물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눈으로 쉽게 볼 수 없지만 제품, 식품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입니다. 뭐 미생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효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죠. 특히나 미생물의 특성은 발효식품의 제조 가공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미생물, 우리 김치 담글 때 미생물이 발생해서 좋은 균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식품의 변질, 부패, 식중독, 전염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것이 너무 과하면은 식품이 변하고 맛도 변하고 못 먹을 정도까지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곰팡이가 펴서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단세포 또는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조금. 자, 미생물의 증식 방법입니다. 요거는 조금 체크해 두시고요. 효모는 대부분 출하법으로 증식하고 대부분 빵과 술에 제조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트, 이제 이스트는 출하법으로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빵과 술에 제조됩니다. 곰팡이는 주로 포자에 의해서 그 수를 늘리며 빵과 밥 등의 부패에 관여합니다. 자, 곰팡이는 자, 처음에는 포자에 의해서 생성이 되지만 자꾸 그 수를 늘려나갑니다. 곰팡이 하나 생기면 자꾸 주변으로 분포가 되죠. 그러면서 제품이 안 좋게 변하죠. 못 먹게 변하죠. 그게 부패에 관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균은 거의 모두가 분열법으로 증식합니다. 그래서 식품의 부패와 발효에 관여합니다.
자, 세균은 증식법.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렇게 증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기생 생활을 하여 유전 정보를 복사해 증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다른 거에 조금 이렇게 기대서 살면서 요거랑 좀 비슷하게 복사해서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미생물의 증식 방법은 효모는 출합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곰팡이는 주로 포자수를 늘려가면서 하고 세균은 분열법으로 증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의 종류입니다. 자, 세균류. 자, 세균성 식중독, 경구간염법, 부패의 원인이 됨. 자, 세균 형태는 공 모양으로 생긴 균을 총칭하는 거,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공 모양으로 생긴 거를 다 세균으로 총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를 세균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성균, 나사 모양의 나선 형태와 입체적인 S자 균형을 총칭하는 거입니다. 이렇게 S자 모양의 균이 있습니다. 자,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나성균이라고 하고요. 간균, 약간의 긴 구형의 균을 가리킵니다. 자,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기다랗게 약간 지렁이 모양의 긴 형태의 균을 간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락토바실루스 속, 바실루스 속, 비브리오 속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균, 나성균, 세균류는 구균, 나성균, 간균으로 되어 있고 세균성 식중독, 경구간염법, 그 다음에 경구간염병,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입니다. 곰팡이는 사상균이라고 하기도 하며 균류 중 실 모양, 그러니까 가는 실 모양의 균사를 형성하며 식품 제조와 변질에 관여합니다. 진균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진균독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성포자나 유성포자가 있고 식품 변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자에 의해서 수를 늘립니다. 자,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곰팡이라고 해도 누룩곰팡이나 이런 막걸리나 이런 거 담을 때 곰팡이를 누룩곰팡이 이런 거 누룩을 넣거나 이러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이나 빵, 술, 된장 등 양조에 이용되는 누룩곰팡이처럼 유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또는 누룩곰팡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효모 바이러스 리케치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모는 단세포의 진균형으로 구형, 난형, 타원형 등 여러 형태의 미생물을 나타내고요. 세균보다 크기가 크며 출하에 의해 무성생식법으로 번식합니다. 얘는 결합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팽창한다, 생성한다, 번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는 형태와 크기가 일정치 않고 순수 배양이 불가능합니다. 아까 진균으로 붙어서 어디에 이렇게 속해서 같이 증식해서 살아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으로 세포에서만 증식합니다. 세포에서만 꼭 증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케차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 형태입니다. 구형, 간형 등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로는 발진열, 발진티푸스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리오 속, 그 다음에 락토바실루스 속, 그 다음에 바실루스 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브리오 속은 무아포 형기성 강균입니다. 종류로는 콜레나균, 장염 비브리오균이 있습니다. 자, 락토바실루스 속은 강균으로 당류를 발효시켜 젖산을 생성하므로 젖산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젖산 유산음료 발효균으로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바실루스 속 호기성 강균으로 아포를 형성합니다. 아포를 형성함. 그 다음에 열에 강하다. 열 저항에 강하고요. 빵의 점조성 원인이 되는 로프균이 이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곰팡이의 발생 조건입니다. 자, 일정한 pH 4 이하에 보관했을 때, pH가 뭐 여러 가지 있죠. 7이 중성이고 4 이하에 보관했을 때 발생이 억제된다. 자, 일정한 건조에 달하여 세균의 증식이 저지되었을 때, 그 다음에 건조식품 온도가 높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을 때 곰팡이들이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 이하에 보관했을 때 발생되고요. 4 이하에 발생됐을 때 보관되었을 때 이제 발생 조건이 조금 저해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뭘까요? 자, 앞에서 꼭 외우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이거는 자,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영양도 해야죠. 영양도 질적 형상 도모가 되죠. 감염병에 관한 예방 관리. 이건 아니죠. 국민보건 증진 맞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 방지. 이건 맞죠. 감염병은 자, 식품위생법의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요 세 가지가 식품 영양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으로 인해서 위생 및 위해를 방지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앞에 거를 완전히 외우시고 오시면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 행정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앙기구로서 시험,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어딜까요? 자, 이런 데는 아니죠. 쉽게 따지면. 네, 국립의료원이나 경찰청은 아니죠. 이렇게 빼고 그다음에 시도 위생과에서 시험 이런 건 하지 않죠. 그래서 답은 한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식품의 변질에 관여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입니다. 뭐 다양하게 있죠. 우리 뭐 있죠? 열 하나씩 써볼게요. 온도, 그다음에 pH, 산소, 또 뭐 있죠? 영양소, 이렇게 뭐 기타 등등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죠. 그래서 보면은 변질에 관여하는 요인이 아닌 거 온도, 산소, 수분 다 있죠. 수분이 빠졌네요. 수분. 이렇게. 그래서 답은 1번 압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압력이라는 단어를 조금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압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죠. 곰팡이 발생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곰팡이 발생 조건을 조금 잘 보시면 외우셨으면 됐겠죠. 자, 그래서 일정한 pH 7.0 이하에서 보관했을 때 이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몇으로 했죠? 4.0 이렇게 했죠.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일정한 건조에 달하여 세균 증식이 저지됐을 때 맞죠? 건조식품의 온도가 높아 외부에 노출됐을 때 맞죠? 무성포자나 유성포자가 있고 식품 변폐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곰팡이가 발생하면 이렇게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답을 완전히 외우시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미생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미생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뭘까요? 세균류, 곰팡이, 효모는 미생물인데 대장균은 여기 대장균이 분변, 오염, 지포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대장균입니다. 자, 이렇게 자, 세균, 곰팡이, 효모는 미생물이죠. 네, 증식하고 곰팡이도 이제 누룩곰팡이 같은 거 좋은 누룩곰팡이고 효모는 우리 이스트 스스로 생성하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변질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 부패, 변폐, 산패, 발효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이 조금 변하는 성질이나 변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래서 부패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에 혐기성 미생물 세균 번식으로 인해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자, 온도, 습도, 산소열, pH, 영양소 등 부패에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요소들입니다. 자, 산패는 말 그대로 유지가 산화하여서 변하는 성질, 맛이 지방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성질이라고 쉽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체크하시고요. 자, 발효는 식품에 미생물이 번식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트를 빵에 넣었을 때 빵이 부푸는 효과가 바로 이 발효. 또는 어떤 거 있죠? 김치도 나중에 젓갈류를 넣어서 젓갈류가 나중에 미생물하고 만나서 번식하는 성질이 바로 발효이죠. 빵, 술, 된장, 김치술, 빵, 김치, 된장술, 젓갈 등등이 있습니다. 자, 변폐는
단백질 이외의 성분들을 가진 식품이 변질되는, 그러니까 단백질이 아닌 식품들이 변질되는, 그러니까 뭐 상한다라는 뜻으로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부패 과정은 단백질, 펩톤, 폴리펩타이드, 아미노산, 황화수소가스, 암모니아가스, 아민, 메탄 생성 순서로 나고요. 변폐가 되면은 불쾌한 냄새가 나고 맛이 변합니다. 절대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냥 맛이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맛이 변했으니까 먹어봐야지 하면은 몸에 당연히 병원을 바로 가셔야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분변 오염 지표균입니다. 자, 대장균하고 장규균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문제 풀어볼 때 자, 대장균 나왔었죠. 대장균은 분변 오염의 대표적인 균입니다. 균입니다. 미생물이 아니라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냉동에서 쉽게 사멸되고요. 식품을 오염시키는 다른 균들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장구균, 대장균과 함께 분변에서 발생되는 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냉동식품의 오염 지표균으로 사용됩니다. 대장균보다는 균수가 적고 냉동에서 오래 견딥니다. 대장균, 장규균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휘발성 염기질소로 단백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부패 생성하는 물에는 황화수소, 아민유, 암모니아, 페놀, 메르캅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의 3패 정도를 나타내는 갑에는 산가, 아세틸가, 과산화물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부패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변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변질. 자, 변질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요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생물에 따라 발육하는 온도가 다르며 0에서 80도씨 이상에서는 번식하지 못하고 고온보다는 저온에, 변질은 저온의 저항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요 세 가지 꼭 외우세요. 자, 온도는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0에서 25도 이렇게 딱 나오지 않고 저온균이 요 사이 안에 들어오거나 비슷하게, 예를 들어 뭐 한 10에서 2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외워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조금 잘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온균은 온도가 낮은 균, 중온균은 중간 정도 되는 균, 그 다음에 고온균은 높은 온도의 균이라고 외우시고요. 저온균은 0에서 25도, 중온균은 15에서 55도, 그 다음에 고온균은 40에서 70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적 온도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미생물의 크기는 곰팡이, 효모, 세균, 리케치아, 바이러스 순서로 크기가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 봤으면 이제 수분 봐야죠. 자, 미생물에 대한, 그러니까 부패나 변폐, 산패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열이나 온도죠. 그 다음에 수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몸체를 구성하며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에 먹어야 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가장 필요한 성분이죠. 자, 미생물 증식의 수분은 40% 이상이며 40% 이상 되면 미생물이 증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억제 수분은 15% 이하지만 자, 15% 이하라는 수치가 있지만 조금 더 낮아야지만 자, 발육 번식은 어렵습니다. 건조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빵이나 비스켓류, 과자류는 뭐였죠? 5% 미만 건 과자류들이 보통 이렇게 미생물 증식이 적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분 활성도는 식품에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 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AW 수분 활성도라고 되어 있죠. 자, 식품 수증기압, 순수한 물의 최대 증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곰팡이의 수분 활성도는 0.8 이하, 효모의 수분 활성도는 0.87 이하, 세균의 수분 활성도는 0.95 이하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세균, 효모, 곰팡이 순입니다. 수분 활성도. 요건 꼭 외우고 갈게요. 세균, 효모, 곰팡이 수치, 세균이 많고 그 다음 효모, 그 다음에 곰팡이 이렇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수입니다. 자유수, 결합수 많은 걸 얘기했죠. 자유수는 뭐였죠? 자, 결합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여서 물에 의해서
쉽게 증발되는 물을 자유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점성과 표면 장력이 크고요. 비중은 4도씨에서 최고이고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이 기본적으로 물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합수. 결합수는 뭔가 결합한다라고 되어 있죠.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들과 수소 결합에 의해서 밀접하게 결합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결합수의 특징은 용질에 대한 용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 얼고 100도씨 이상에서 끓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물보다 밀도가 크고 미생물 생육에 이용되지 못하는 게 바로 결합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물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렇게 미생물 포함하지 않은 것까지는 설명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인 것들은 꼭 같이 외우시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pH입니다. 자, 물에 쓰인 pH, 또 산소도 하겠습니다. pH는 산성, 알카리성에 나와서 달라지죠. 그래서 곰팡이 효모는 pH 4.0에서 6, 약산성이고요. 세균은 6.5에서 7.5, 중성 및 알카리성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소, 우리가 먹는 공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여기 시험 문제는 산소라고 하고 공기라고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산소라고 외웠는데 공기라고 나왔어. 산소랑 공기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쉽게 조금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산소는 자, 요 세 가지 외울게요. 호기성균, 현기성균, 통성, 현기성균 이렇게 세 가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기성균은 호기성, 산소가 있어야만 증식을 할 수 있다. 현기성, 산소가 없이도 증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통성, 현기성균, 산소가 있거나 없어도 증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거는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소입니다. 영양소, 영양원, 열량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죠. 탄소원, 탄수화물, 포도당, 유기산 등이 있고요. 질소는 아미노산, 무기염류, 인, 황 등이 있습니다. 생육소는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투압. 자, 삼투압의 현상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세균 증식은 식염 설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기시험 계량할 때 보면은 설탕, 소금과 이스트를 같이 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반죽할 때 따로 띄어서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탕하고 소금의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스트가 사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쓰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그래도 오래 약간 보관해 놨다가 쓰면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이스트가 사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염에서 증식 억제되고 호염세균은 3% 식염에서 증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용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입니다. 자, 용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조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생성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부패, 산패, 발효, 변패 있습니다. 단백질 뭐였죠? 단백질은 부패입니다. 자, 산패는 뭐였죠? 유지, 기름, 유지. 그렇게 해주시고. 발효는 이스트. 자, 그리고 변패는 공기. 아니, 산소라고 썼네요. 공기에 의해서 단백질 아닌 다른 제품들이 변하는 거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답은 부패입니다. 이렇게 쉽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어렵게 외웠는데 문제는 조금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식품 부패에 관여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뭘까요? 딱 보면은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자가 뭐가 있었죠? 온도, 습도, pH, 기타 등등 있죠. 영양소, 수분 다 나왔죠. 온도, 습도, 산소 다 나왔죠. 답이 아닌 것은 대기압입니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쉽게 완전히 외우시면 쉽게 따라가면서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부패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수분 활성도입니다. 수분 활성도 AW 순서가 맞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활성도. 자, 뭐였죠? 맨 앞에가
세균입니다. 세균. 써볼게요. 세균이 제일 크다고 그랬죠. 그 다음 뭐였죠? 효모. 그 다음 곰팡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맞는 게 뭐 있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아까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크기 말씀드렸죠. 세균, 효모, 곰팡이에 대한 크기 말씀드린 거 그대로 갖다가 써놓고 그대로 갖다가 적용하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미생물 없이 발생되는 식품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생물 없이 발생되는 식품의 변화. 자, 미생물 없이 발생되는 식품의 변화가 뭘까요? 발효. 자, 발효도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가 되죠. 이스트. 자, 부패. 뭐였죠? 단백질. 자, 변폐는 단백질을 제외한 다른 기타 원료들. 맞죠? 기타. 공기에 의해서 샥 이렇게. 자, 산패는 뭐였죠? 유지입니다. 유지. 그래서 답은 3패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한 번 더 어떤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알아보면 상당히 좋겠죠. 자, 온도 나왔네, 온도.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이렇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저온균이 해당하는 최종 온도는 우리 이제 써볼게요.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도 순서는 제일 낮죠. 근데 제일 낮은 거여서 아까 0도에서 뭐였죠? 25입니다. 자, 25 사이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그래서 0에서 25도, 중온균이 15에서 55죠. 그 다음에 고온균이 40에서 70입니다. 최적 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요 옆에 최적 온도가 되어 있죠. 근데 사이에 들어오는 온도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라고 뺄게요. 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맞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최적 온도를 찾는 겁니다. 최적 온도. 자, 우리 저온균, 중온균, 고온균 하면서 옆에 최적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20이라고.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모르시면은 너무 이렇게 쉽게 문제의 의미를 조금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조금 좋겠습니다. 자, 미생물에 대해서 미생물 용어나 미생물 이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하게 체크하는 부분들은 꼭 외우고 넘어가셔야지 나중에 기출문제 푸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출문제 푸시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